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기 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POW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계열들이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비트코인 캐시 3분봉 형태로도 갑작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던 패턴도 볼 수가 있는데 호가가 매우 좀 많이 약하잖아요. 별로 없다 보니까 참지 못해서 한 방에 내 물량을 다 소화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니까 호가가 여러 개 뛰어서 이렇게 많이 밀렸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동향은 뭐 청산 맵에서도 12시간 기준점으로 비트코인 캐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물에 있는 개입도도 상당히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캐시, SV, 이더리움 클래식, 이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공통점은 당연히 POW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 SV 뭐 이런 쪽이 그렇게 강세를 보여주었다고 하면 덩달아 이제 해시레이트 추이도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해시레이트 추이는 생각보다 비트코인은 약간 좀 둔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 추이는 그래도 좀 더 매력적인 있는 구간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자 최근에 마켓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마켓 추이를 보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 BTC 마켓의 유동수풀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시의 비트코인 마켓에 캐시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이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왔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이제 차익 실현하면 비트코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한동안 이제 스탠스가 별로 움직여주고 있지 않지만 덩달아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의 원천은 분명히 될 것이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마켓 풀이 그만큼 인기가 별로 좋지 못한다라는 걸 꼬집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이더리움 클래식 부분이 요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전체적인 POW 코인들이 앞으로 이제 뭐 EDX, EXDM 쪽에서 아니 EDXM 쪽에서 이제 대부분 추가적인 이제 코인의 상장 리스트 목록 추이가 추가되었을 경우에 따른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덩달아 이제 비트코인 골드의 해시레이트 추이는 거의 변화점은 없는데요. 반면에 이더리움 클래식 쪽은 그래도 소폭이라도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갔으니 이제 여기서 오히려 이제 해당에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조금 더 채굴하려고 하는 채굴자들이 다시 이제 회귀하고 있다,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시점에서 뭐 어떻게 이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요 한 달, 두 달 사이에서는 뭐 7월달 전체적인 추이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7월달까지 잘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8월, 9월에 있는 부분이 약간 좀 약세로 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7월물 부분을 알아서 그냥 한 달 차이에 단기적으로 그냥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뭐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는 전체적인 장기적 추세 관점으로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못 타서 속상하다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단기적인 차익 물량을 또는 뭐 단기 수익을 좀 긁어 모으기 위한 트레이딩 전략 빼놓고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내려온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 시점을 좀 도래해서 우리는 잘 이용을 해보자. 왜냐, 어차피 ETF 부분은 아직 신청만 했을 뿐이지 통과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더 자료를 본다라고 하면 김프 추이도 약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김프에 있는 가격 추이가 어느 정도가 좀 많이 벌려져 있다고 하면 이런 추이도 좀 잘 보시면서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또 소식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고 넘어간다고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가 생각보다 이제 50%를 좀 높고 살짝 쉬어가고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한 단계 더 펌핑을 해서 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이제 가는 놈만 가잖아요. 지금 보면 POW 코인 빼놓고는 가는 놈만 갈고, 훼손 가치가 좀 컸던 애들 빼놓고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져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만약에 더 이상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A가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열려져 있겠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마켓 쪽, 그리고 해당에 있는 테더 정도 빼놓고서는 다 마켓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트코인 마켓 쪽에서 만약에 빠져나가는 물량이라고 하면 비트의 힘만 더 실어주는 경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만약에 진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하면 저기 때부터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면 기술적으로도 뭐 나머지 알트코인들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창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소스는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일단은 영국은 암호화폐 금융활동 부분에 따른 인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금융상품 분류한다라는 속도전을 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비트코인 건들 정도가 이제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된다고 하면 미국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GDP 2% 정도 추이가 나와서 침체는 안 올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침체가 안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금융 회사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 같은 것도 구상을 하면서 여유롭게 좀 할 수 있는 체력이 좀 되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21년 5월 12일 이후 5억 6,200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6월 22일 이후 10배 이상 증가를 보여주었다라는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알트 도미넌스 근황을 보게 되면 여전히 비매력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ETF 발행사도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게 되면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소닉 1단위 스테이킹 물량을 보게 되면 갈색 이더리움 소닉에서 약수익, 보라색 이더리움 1단위 스테이킹 물량의 4월 역대급 증가, 1단위 스테이킹 물량은 6월 1일 최대 H량을 기록을 했고요. 그 뒤에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유의미한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상은 고래 투자자가 이더리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곧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슬로바키아도 비트코인 자본 이등에 따른 세율 조정을 39%에서 7%로 인하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서는 땡겨 올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 최근 EDX에 편입된 후 일주일 만에 70% 급등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이제 주력에 있는 애들은 고래들보다는 신규 유입자가 좀 많았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트레이더가 지난 한 달 동안 33%나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코인이 살짝
나고 있는 시점에서 가산자산 보호법 국회 법사위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아쉬운 점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규정이 위반의 경우에 한해서 제기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가 됐다라는 이야기로 생각보다 파장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디플레이션이 지속 중이다 라고 했다라는데, 대법원 소각의 주력은 유니스 합의라고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진정한 강세장이 시작이 아닌 이유, 현물에서 선물 전송량이 감소하고 있다. 현물 거래소가 전송하고 있는데 이는 디리스크 베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진정한 강세장은 대부분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레버리지를 사용을 해서 무모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선물보다는 현물로 돌아서야 하는 현상이 나왔다는 게 약간 이제 풍차 돌리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있습니다. 미 연준은 패드나우 7월 말부터 출시한다고 했고 57개 기업이 사용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JP모건, 멜로은행 등이 포함한 41개 은행과 15개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걸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결제 추가에 있는 코인이 어떤 게 될 거냐가 또 한번 인기를 끌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자산운용사 슈로더가 디파이 자산 토크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금융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웨일님께서 또 작성하셨던 내용 문구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현재 블랙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뉴스에서 안 나왔던 내용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자, ETF 신청 서류를 보면 뭔가 탐탁치 않다. 코인베이스 지불 수수료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고, 그리고 거기다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와, 역시 그 돈나무 누나는 알고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이거 생각보다 수익이 짭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통과되어도 SEC 눈의 가시 같은 코인베이스의 수수료를 퍼주는 캐시카우 설계하는 것도 좀 탐탁치 않은데 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마 ETF가 생각보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그래스케일에 따른 움직임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ETF 전환 소송도 지금 최근 피고 변론 이후 70%대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되겠죠. 대부분 자산운용사, 금융사들이 좀 많이 물렸기 때문에 이걸 ETF로 전환을 해야 자기네들 이득도 상당히 클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에 보여주는 이런 빨간 맛에 길들이는 것보다 자기에 있는 전략을 1년 동안 어떻게 가져갈 거고, 나는 그 다음 전략, 내년에 있는 전략도 어떻게 구성해서 갈 것인지, 지금 마음이 이런 걸 또 보게 되면 이런 수익률 보면 상당히 또 막 커뮤니티에서 막 다룰 텐데,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또 찢어질 겁니다. 왜냐?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조급함은 굳이 여기에서 잘못된 투자 성향과 투자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인물 형들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잘 다지는 형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막 코리니 분들이라고 하면 이 시기도 잘 넘겨서 어떻게 전략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갈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